네, 안녕하세요. 사업책방에서 57번째로 소개해드리고자 할 책은 독립하고 싶지만 고립되기 싫어라는 책입니다. 독립하고 싶지만 고립되긴 싫어는 두 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졌는데요. 홍현진 오마이뉴스 편집부 기자 그리고 강민수 뉴스타파 탐사 1팀 기자가 그들입니다. 홍현진 및 강민수 기자는 이 책을 쓰기에 앞서 2014년 서울과 영국의 콘크리트 도시 속 마을 공동체 26곳 심층 취재에 마을의 귀환을 출간했고, 이를 계기로 1인 가구의 마을 살이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1인 가구는 이미 보편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5%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7%까지 늘어났습니다. 4명 중 1명은 1인 가구인 셈이에요. 1인 가구의 수는 점점 늘어나 2035년에는 34%에 달할 전망입니다. 미디어에서 1인 가구를 소비하는 방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1인 가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기준으로 미혼의 싱글들에게만 주목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현실 속 1인 가구에는 단순히 결혼을 못한 미혼 남녀만 있지 않습니다. 저자들이 계속된 취재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1인 가구의 모습이 다양하듯 1인 가구 마을 공동체의 모습도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1인 가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 함께 살거나 공간을 나눠 쓰거나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1인 가구 마을과 만나다를 뼈대로 한 이 책은 혼자 살면서도 같이, 투게더의 가치를 지향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1인 가구 생활자들에 주목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지만 고립되지 않고 가족주의와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삶을 가꾸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였는데요. 네, 저도 굉장히 이런 대안적인 삶, 이런 좀 가족, 결혼, 가족을 이루고, 좀 꼭 결혼을 해야 가족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결혼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14개의 1인 가구 커뮤니티 소개 글들 중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한 2개 정도인데요. 인천 검암에 있는 주거 공동체 우리 동네 사람들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토닥이 바로 그 이야기들입니다. 이 2가지 이야기들 말고도 1인 가구들의 집밥 모임으로 시작해 동네 예술 공간으로 거듭난 아현동 3룸, 여성 1인 가구들의 협동조합인 그리다 생활조합, 마을 속에서 집과 사무실을 나눠 쓰며 적게 벌면서도 잘 사는 공유 라이프를 실천하는 저소비 생활자 김기민님, 콘크리트 도시 속 외로이 세상을 등진 노인들의 고립사 문제를 고민하는 명랑마주꾼, 생태주의 마을 전환을 실험하고 있는 소란,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오야식당과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그럼 우리 동네 사람들, 짧게 부르자면 우동사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협동조합형 커뮤니티 카페 우리마을 카페 50의 주인장 36살 정우는 2011년 9월에 지인 7명과 공동 주거를 시작했습니다. 귀촌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공동체 생활과 자급자족을 먼저 체험해보자는 취지였어요. 정다운 마을을 이루려는 뜻과 의지를 담아서 우동사,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소박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왜 같이 살기로 의기투합했을까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정우는 졸업 후 중국계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일했어요. 4년 동안 일하며 재미를 느끼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하는 삶, 돈으로 돈을 버는 일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불교 단체인 정토회에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안정을 찾았다고 해요.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대안적 삶을 꿈꾸던 이들은 함께 공부하면서 속 깊은 고민을 나눴고 공유 경제, 협동조합, 자급자족 등의 가치관을 공유했다고 해요. 공동 주거의 첫 번째 장점은 절약이라고 합니다. 우동사 식구들의 생활비는 혼자 살 때의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함께 살게 되니 무엇보다 낭비하는 습관이 사라진 것이라고 해요. 두 번째 장점은 더불어 산다는 것, 외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동사 초기 멤버들은 정토회에서 만나 불교 대학 강의를 들었어요. 경쟁적인 삶,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삶, 생태적인 삶, 자급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동사가 지금까지 3년 이상 안정적으로 확장해 올 수 있는 정신적인 밑거름이 됐다고 하고요. 우동사는 귀촌을 지향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농촌의 자연 환경, 여유로움, 사람 사이의 정을 복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귀촌 준비를 위해 공부를 하고 충남 홍성, 전북 남원, 경북 봉화, 제주 등 주요 귀촌지들을 물색하며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알아갈수록 귀촌에 대한 환상은 조금씩 사라졌고 귀촌만이 대안일 필요는 없다는 합의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이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 생활이었어요. 1인 가구에게는 말이 없습니다. 집세는 몇 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르지만 수입은 집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나마 전세는 보통 2년에 한 번꼴로 오른다지만 월세는 언제 오를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집세 부담을 나눌 수도 있을 텐데 1인 가구는 오롯이 그 부담을 혼자 떠안아야 해요. 주택 청약이나 전세 자금 대출 등의 제도적 지원도 신혼부부나 다인 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1인 가구는 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청년연대은행 토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토닥에서는 무담보와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돈을 빌려내는 사람이 이자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율이자 제도 덕분이에요. 상환 기간 역시 12개월에서 채무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요. 토닥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 15세에서 39세. 네, 매달 5,000원 이상의 출자금과 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 후 바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3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출자 1개월 이상 또는 토닥 씨앗 5톨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3년 2월 창립된 청년연대은행 토닥은 청년들이 협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금융 생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2011년 혼자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방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시나리오 작가 최곤 씨의 죽음이 불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서로 도우면서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부조 시스템을 고민하게 된 계기였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청년 유니온과 함께 일하는 재단은 2011년 1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불안정 노동 청년과 사회 안정망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취업 상태라고 답했지만 그들 중 정규직은 20% 뿐이었습니다. 이들 취업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22만원, 그중 절반은 평균 1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연대은행 토닥은 신용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요. 이것이 다른 은행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조합원들이 매달 출자한 돈으로 공동체 기금을 조성하고 이 돈으로 소액 대출해줘요. 토닥은 관계 금융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관계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까요? 바로 토닥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돈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웃이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는 이웃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 시골에서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았다지만 요즘은 앞집에 사이코패스만 안 살아도 좋겠다는 웃픈 생각을 할 정도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협동을 글로 배웠을 뿐 경험해보잖아요. 토닥에서는 지금 그 협동이라는 가치를 몸소 함께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57번째죠. 네, 57번째 독립하고 싶지만 고립되긴 싫어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